순자가 경수의 돈을 보고 움직였다는 말은 방송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무너진 프레임이었다. 나는 솔로 30일기에서 두 사람은 처음엔 평범한 호감 관계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관계는 단순한 연애 서사가 아니었다. 한 여성이 남성 출연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왜 곧바로 계산적이라는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돈 많은 남자 옆에 선 여자에게 얼마나 쉽게 오래된 시선이 달라붙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경수는 수원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30대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할 만큼 목표도 분명했다 봐. 안경원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다. 보증금과 인테리어 검안 장비 렌즈 가공, 장비 안경테 재고 초기 홍보 비용까지 합치면 창업 비용만 1억 원대 후반에서 2억 원 안팎까지 거론되는 업종이다. 일부 프랜차이즈 안경원은 평균 2억 원 수준의 초기 비용이 언급되기도 한다. 그런 사업을 수원에서 운영해 왔다는 것은 경수가 단순히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본을 굴리고 매달 비용과 매출을 계산해 본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순자가 경수에게 호감을 보였을 때 일부 시선은 곧바로 한쪽으로 기울었다. 혹시 경제력을 보고 다가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하지만 이 의심은 순자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설 자리가 없다. 순자는 누군가의 지갑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 합정동 출판계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북디자인 팀장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책 표지를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학과 디자인과 상업성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전문직 여성이었다. 북디자인은 장식이 아니다. 책의 첫인상을 만들고 독자의 구매 욕구를 흔들고 작품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번역하는 일이다. 특히 문학 출판에서 표지는 판매량과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텍스트를 읽지 않은 독자도 표지를 보고 책을 집어든다. 그 첫 순간을 설계하는 사람이 북디자이너다. 순자의 직업을 단순히 감성적인 일로만 보는 순간 그녀가 가진 경제적 힘과 전문성을 놓치게 된다. 순자가 참여한 작업으로 언급되는 대표 사례 중 하나는 정세랑 작가 관련 디자인이다. 정세랑이라는 이름은 한국 문학 시장에서 가볍지 않다. 젊은 독자층 감각적인 문학 소비자들, 새로운 문학 감수성을 가진 독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작가다. 그런 작가의 작품 디자인을 맡는다는 것은 포토샵 기술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작품의 결을 읽고 독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출판사의 방향성과 시장의 분위기를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 더 강한 사례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한정판 양장본 프로젝트다. 순자가 디자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한정판은 교보문고 펀딩에서 7천권부가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1천부라는 숫자는 출판계에서 결코 작지 않다. 특히 대중소설이 아니라 문학성이 강한 해외 작가의 한정 양장본이라면 더 그렇다. 판매가를 보수적으로 한 건당 25억 1천원에서 35억 5천원으로 잡아도 실천부 판매 매출은 단순 계산으로 약 2에서 3, 500만 원이다. 물론 그 돈이 모두 디자이너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 프로젝트에서 디자인이 실제 구매 전환을 만든 요소였다는 점이다. 한정판 양장본을 사는 독자는 내용만 보고 결제하지 않는다. 표지 디자인, 종이, 질감, 소장, 가치, 패키징의 분위기까지 모두 본다. 순자는 예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디자인으로 돈이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순자의 숨은 경제력이다. 연봉으로 봐도 순자를 약자로 볼 수 없다. 정확한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업계 평균과 직급을 기준으로 보면 신입 출판 디자이너가 보통 2,400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초반으로 시작한다고 할 때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갖춘 팀장급 북디자이너는 그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권 출판사에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유명 작가와 한정판 작업에 참여할 정도라면은 연 4천만 원대 중후반에서 6천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추정 가능한 범위다. 여기에 외주 디자인, 리커버 에디션, 굿즈, 패키징, 저자, 브랜드, 작업, 출판 관련 부가 프로젝트까지 붙으면 실제 수입은 더 커질 수 있다. 북디자이너의 진짜 자산은 월급 명세서 한 장이 아니다. 이름 있는 작가의 책을 디자인한 경험, 성공한 한정판 프로젝트,
출판계, 네트워크, 그리고 실제 판매로 증명된 감각이 모두 자산이 된다. 시간이 갈수록 포트폴리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 다음 프로젝트의 단가와 협상력도 올라간다. 생활 방식에서도 순자의 독립성은 드러난다. 그녀는 발레를 배우고 러닝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 성인 발레 수업만 해도 주 2회 기준 월 18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발레복 슈즈 추가 레슨 연습 공간까지 더하면 월 3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다. 헬스장도 기본은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이지만 PT를 병행하면은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간다. 러닝도 무료 운동처럼 보이지만 러닝화 한 켤레만 10만 원에서 20만 원대가 흔하다. 이런 자기 관리 루틴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이 꾸준히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과시소비가 아니다. 자기 몸과 삶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다. 돈이 없고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사람이 유지하기 어려운 생활 방식이다. 순자는 자기 돈으로 자기 삶의 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식생활도 마찬가지다. 순자는 배달 음식에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요리하는 생활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푸파퐁커리나 갈비찜처럼 손이 많이 가고 재료비도 높은 음식을 직접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요리를 잘한다는 뜻을 넘어선다. 좋은 재료를 고르고 시간을 들이고 자기 일상을 관리할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푸파퐁커리 한 끼 재료비는 2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이 들 수 있고 갈비찜은 고기 품질과 양에 따라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생존형 소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한 선택이다. 경수와 순자는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를 뿐이었다. 경수의 돈은 매장과 제품과 고객과 지역 상권에서 나온다. 순자의 돈은 디자인과 문학과 감각과 출판 시장에서 나온다. 경수는 안경이라는 실물 상품으로 매출을 만들고 순자는 책이라는 문화 상품에 시각적 가치를 더해 판매력을 만든다. 한쪽은 사업가이고 한쪽은 창작 전문직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하다. 둘 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고 자기 커리어를 만들고 자기 삶을 관리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신데렐라 서사로 읽는 것은 너무 낡은 해석이다. 순자는 돈 많은 남자를 기다리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자기 분야에서 자리와 감각을 만든 사람이었다. 팀장급 포지션, 유명 작가 작업, 노벨문학상 작가, 한정판 프로젝트, 1공건부 완판 사례 발레와 운동을 유지하는 생활력, 직접 요리하는 일상의 통제력까지 종합하면 순자는 결코 누군가에게 기대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삶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순자가 경수를 선택한 이유도 돈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경수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현실 감각과 안정감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경수 역시 순자를 약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가 분명한 사람으로 본 듯하다. 진짜 강한 남자는 여성의 독립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중한다. 그리고 진짜 독립적인 여자는 남자의 돈보다 믿을 수 있는 태도와 함께 설 수 있는 마음을 본다. 두 사람의 관계가 설득력을 얻은 지점은 바로 여기다. 후반부에 불거진 걸스톡 논란은 순자의 체급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여성 출연진 사이의 대화, 배제 늦은 사과, 라이브 방송에서 드러난 감정의 골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때 순자가 보여준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지도 않았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분명히 말했고 사과의 진정성도 구분했다. 특히 옥순과 영숙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남았다. 순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심으로 미안했다면 논란이 커진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사과할 수 있었다. 여론이 움직이고 나서야 나온 사과라면은 그것이 진심인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태도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정희의 사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성숙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순자가 무조건 복수심으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누가 진심으로 다가왔고 누가 상황을 피하려 했는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때 경수의 태도도 중요했다. 논란 속에서 그는 순자를 혼자 두지 않았다. 자신의 사업 이미지나 외부 시선을 걱정해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순자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여자였다면 경수는 그런 순자를 외롭게 만들지 않는 남자였다. 말보다 강한 장면은 바로 그런 태도에서 나온다. 두 사람이 단순한 최종 커플 이상으로 보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송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경수와 순자라는 이름에서 다시 상준과 대운으로 돌아갔다. 순자는 두 사람이 이제 나는 솔로 속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의 상준과 대운으로 천천히 알아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단순한 연애 고백이 아니었다. 방송이 만든 프레임과 시청자의 추측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편집과 논란과 온라인 평가 속에서 소비되던 두 사람이 다시 자기 이름을 되찾은 것이다. 이후 공개된 러브스타그램도 그 분위기를 보여줬다. 서울숲 데이트 사진 편안한 미소 과하게 꾸미지 않은 장면들이 오히려 더 큰 설득력을 만들었다. 비싼 호텔이나 명품 선물이나 과장된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순자의 계정이 10만 팔로워를 넘기며 그녀가 단순한 방송 출연자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확장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10만 팔로워는 협찬 브랜드 제안 출판 콘텐츠, 라이프스타일 확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숫자다. 결국 방송 이후 순자의 경제적 가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넓어졌다. 북디자이너로서의 전문성, 자기 관리형 라이프스타일 연애 서사, 대중적 인지도가 결합되며 그녀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순자를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말하면 부족하다. 디자인으로 매출을 움직인 경험이 있고 자기 몸과 일상을 관리하는 소비력이 있으며 방송 이후 대중적 영향력까지 얻은 사람이다. 반대로 경수 역시 가벼운 남자가 아니다. 수원에서 안경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일 고객을 만나고 재고를 관리하고 장비를 유지하고 월세와 고정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영업에서 몇 년을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가게 문을 열어놓는 일이 아니다. 매달 계산을 맞추고 고객을 붙잡고 지역 상권 안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그는 실물 사업으로 돈을 움직여 본 사람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체급은 생각보다 잘 맞는다. 경수는 사업으로, 순자는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로 돈을 만든다. 방식은 다르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닮았다. 둘 다 현실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이 커플의 진짜 매력이다. 사랑은 한쪽이 한쪽을 구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자기 삶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할 때 더 강해진다. 처음 순자를 향해 던져졌던 꽃뱀 프레임은 결국 무너졌다. 그녀의 직업 프로젝트 생활, 방식 위기 대처 방송 이후 행보가 모두 그 의심을 반박했기 때문이다. 순자는 누군가의 돈을 노리고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가진 것을 바탕으로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을 선택한 쪽에 가까웠다. 경수도 돈으로 여자를 끌어당긴 남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책임지는 여자의 가치를 알아본 남자였다. 나는 솔로 30일기에서 순자가 보여준 가장 큰 반전은 외모도 러브라인도 논란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제적 독립성과 자기 확신이었다. 그녀는 신데렐라가 아니었고 경수도 왕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미 자기 세계를 만든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빼앗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며 나란히 걸어가는 관계가 됐다. 결론은 분명하다. 순자는 경수의 돈을 보고 간 여자가 아니다. 경수는 순자의 가치를 알아본 남자다. 두 사람은 같은 높이에서 서로를 선택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가 단지 두 사람의 연애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연애 예능에서 여성 출연자는 남성 출연자의 직업과 재산에 따라 너무 빠르게 평가된다. 남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면 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 여자는
곧바로 계산적인 사람처럼 소비된다. 그러나 같은 기준을 남성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는다.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있고 자기 돈을 벌고 있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있어도 대중은 먼저 남자의 경제력을 본다. 순자를 둘러싼 의심도 바로 그 오래된 습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순자의 사례는 그 습관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그녀는 방송 안에서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방송 밖에서도 설명 가능한 사람이었다. 합정동 출판계에서 팀장급으로 일하고 문학 작품의 이미지를 설계하고 한정판 프로젝트에서 실제 판매력을 증명하고 발레와 러닝과 웨이트를 꾸준히 유지하며 직접 요리로 생활의 질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자의 경제력 하나만 보고 움직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를 더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다. 경수에게도 이 관계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말보다 태도를 본다. 매일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은 상대가 허상인지 실체인지 비교적 빠르게 알아본다. 경수가 순자 곁에 남았다는 것은 순자를 감정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단단함과 현실 감각을 함께 보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순자가 논란 속에서도 자기 기준을 잃지 않았고 경수가 그 곁을 지킨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방송용 러브라인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 커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자극적인 논란 때문만이 아니다. 경수와 순자는 서로를 통해 돈보다 더 중요한 조건을 보여줬다. 그것은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가, 상대의 독립성을 불편해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세 가지를 통과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선택은 더 단단해 보였다. 결국 순자를 둘러싼 의심은 그녀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 의심이 커질수록 순자의 커리어와 생활력과 태도는 더 선명해졌다.